런던의 겨울은 유독 매서웠다.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고 축축한 공기가 도시를 짓누르고 있었다. 길거리는 여느 때처럼 북적였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차가운 공기만큼이나 무표정이 가득했다. 손흥민은 두꺼운 패딩을 입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빠르게 걸었다. 축구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는 눈에 띄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였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은 피할 수 없었다. 누군가는 그를 알아보고 소곤거렸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몰래 사진을 찍었다. 그는 그런 시선에 익숙했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웠다. 그렇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칠 수도 없었다. 그는 언제나 프로 선수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길 모퉁이 건물 벽에 기대어 웅크리고 있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남자는 낡은 담요를 어깨에 둘러쓰고 있었지만 그 아래로 보이는 옷은 너덜너덜하고 얇았다. 신발조차 다를 대로 달아 맨발이나 다름없는 상태였다. 그의 옆에는 손글씨로 적힌 작은 종이판이 놓여 있었다. 배고픕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손흥민은 그 글씨를 바라보며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다. 사람들은 그 남자 앞을 무심히 지나쳤다. 어떤 이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어떤 이는 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한두 명이 작은 동전을 던져놓고 갔지만 그것으로는 하루의 끼니를 해결하기조차 어려워 보였다. 손흥민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대로 지나치지 않았다. 조용히 그 남자에게 다가갔다. 발걸음 소리에 남자는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추위로 거칠게 상기되어 있었다. 거친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깊게 팬 주름에는 오랜 시간 쌓인 고단함이 묻어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의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그 눈에는 불안과 불신이 가득했다. 낯선 사람, 특히 자신을 향해 동정하는 듯한 눈길을 보내는 이들을 향한 경계심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그런 시선을 너무 많이 받아왔고 대부분은 그저 지나가는 동정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남자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손흥민의 얼굴을 보자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알아본 걸까? 아니면 그저 누군가가 먼저 말을 건다는 사실이 낯설어서일까? 잠시의 침묵, 그리고 마침내 남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혹시 1달러만 줄 수 있나요? 그의 목소리는 바짝 마른 나뭇가지처럼 갈라져 있었다. 힘이 없었지만 그 속에는 자존심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이건 단순한 구걸이 아니었다. 이건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탁이었다.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겠다는 이미 세상의 기대를 접어버린 이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손흥민은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아뇨. 남자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다. 역시 거절이구나. 라는 듯한 반응이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곧 이어서 말했다. 그 대신 따뜻한 밥 한 끼를 사드릴게요. 괜찮으시겠어요? 남자는 순간 움찔했다. 그리고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그가 그 말을 진심으로 하는지 확인하려는 듯했다. 잠시 후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랑 같이 가면 사람들이 싫어할 겁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을 향한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다. 이미 너무나도 많은 거절과 차별을 겪어왔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불편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누군가의 호의조차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손흥민은 그 말을 듣고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사람들이 그에게 얼마나 많은 차별과 편견을 보였을까? 그가 얼마나 많은 날들을 그런 시선 속에서 버텨왔을까?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그를 지치게 만들었을까? 손흥민은 가만히 남자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저도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그 한마디에 남자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남자는 여전히 망설였다. 그는 한쪽 손을 꼭 움켜쥐고 있었다. 마치 이 상황이 자신에게 부담스럽다는 듯. 아니면 거절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듯. 손흥민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남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따뜻한 식사가 필요하신 것 같아서요. 근처에 괜찮은 식당이 있어요. 함께 가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길을 가는 동안 몇몇 사람들이 손흥민을 알아보고 수군거렸다. 어떤 이들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도 했다. 그러나 손흥민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이 순간 이 남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직원들이 손흥민을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손흥민 선수. 손흥민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저희 자리 있을까요? 직원은 빠르게 안내하려 했지만 남자는 여전히 망설였다. 그의 어깨가 살짝 움츠러들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는 듯했다. 손흥민은 그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다.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초대한 손님이니까요. 그 순간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것은 단순한 한 걸음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움츠러들었던 한 사람이 다시 세상을 향해 내디딘 첫걸음이었다. 작은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바깥의 차가운 바람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은은한 조명 아래서 사람들은 담소를 나누며 따뜻한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남자는 문턱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마치 이곳이 자신과는 다른 공간인 것처럼 느껴지는 듯했다. 그는 문턱을 넘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손흥민은 그의 망설임을 눈치채고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초대한 손님이잖아요. 남자는 여전히 주저했지만 손흥민의 부드러운 미소를 보며 조심스럽게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 한 걸음이 오랜 시간 움츠러들었던 그의 마음에도 작은 변화를 가져오는 듯했다. 식당 직원들은 손흥민을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했다. 손흥민 선수님, 오랜만에 뵙네요. 손흥민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네, 잘 지내셨죠? 따뜻한 음식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어떤 걸로 준비해 드릴까요? 손흥민은 곁에 서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남자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한 듯 보였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따뜻한 수프랑 빵이면 충분합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직원에게 말했다. 뜨끈한 수프랑 신선한 빵으로 주세요. 그리고 따뜻한 차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남자는 의아한 얼굴로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차까지? 손흥민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추운 날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몸을 녹여주거든요.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에는 아직도 어색함과 경계심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변화가 있었다. 아주 작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듯했다. 잠시 후 따뜻한 수프와 갓 구운 빵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수프를 한 숟갈 떴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에게 이 한 끼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동안 차가운 거리에서 굶주리며 지낸 그에게 이 따뜻한 한 숟갈은 인간적인 온기와 같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수프를 먹었다. 손흥민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다렸다. 한동안 조용히 식사를 하던 남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신이 섞여 있었다. 손흥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축구를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팀워크의 중요성이에요. 우리는 서로 돕고 함께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하거든요. 남자는 조용히 손흥민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저는 축구장 밖에서도 그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같은 팀이니까요. 당신도 이 도시의 일부고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의 말은 남자뿐만 아니라 손흥민 자신에게도 무게가 있었다. 남자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힘겹게 입을 열었다. 전에도 저를 돕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씁쓸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한번 도와주고 끝이었죠. 좋은 일 했다는 기분만 얻고 그 후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손흥민은 조용히 남자의 말을 들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친절을 베풀어도 그게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니까요. 그의 말에는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다. 손흥민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 기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남자는 의아한 얼굴로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저도 축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진심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죠. 손흥민은 조용히 덧붙였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사람을 믿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도 다시 한번 믿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오랜 시간 쌓인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아주 조금씩 그 틈 사이로 새로운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식사가 끝난 후 손흥민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 따뜻한 식사도 하셨으니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어요. 남자는 조용히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근처에 좋은 쉼터가 있어요. 따뜻한 곳에서 하루라도 편히 쉴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어요. 남자는 순간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다. 쉼터요? 그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묻어 있었다. 거기 가도 똑같아요. 이미 사람들로 꽉 차 있고 누군가는 저 같은 사람을 무시해요. 오히려 거리에서 혼자인 게 더 나을 때도 있어요. 그의 말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다. 아마도 그는 이미 여러 번 쉼터에서 거절당하거나 차별받았을 것이다. 손흥민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제가 함께 있으니까요. 그 한마디에 남자는 순간 침묵했다. 누군가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것. 그건 그에게 너무도 낯선 일이었다. 그는 한참 동안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손흥민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좋아요. 함께 가요. 그들은 식당을 나섰다. 런던의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들의 발걸음에는 작은 온기가 깃들어 있었다. 그날 밤 손흥민과 남자는 함께 쉼터로 향했다. 그리고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작은 씨앗이 되었다. 쉼터로 향하는 길, 거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남자의 발걸음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처음에는 경계심에 움츠러들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손흥민은 가만히 남자의 표정을 살폈다. 그는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놓지는 못한 듯 보였지만 적어도 한번 시도해보자는 결심이 서 있는 듯했다. 쉼터 앞에 도착하자 남자는 다시 한번 머뭇거렸다. 그 문을 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여기까지 왔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지 않겠어요? 손흥민이 조용히 물었다. 남자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마침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쉼터 내부는 따뜻했다. 벽난로가 켜져 있었고 몇몇 사람들이 작은 테이블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한쪽에는 간단한 식사가 준비된 테이블이 있었고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 직원 한 명이 다가와 부드럽게 인사를 건넸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나요?
남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손흥민은 그를 대신해 설명했다. 이분이 도움이 필요하신데 이곳에서 머물 수 있을까요? 직원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물론이죠. 여기서는 누구든 환영입니다. 남자는 여전히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직원의 따뜻한 태도에 조금 안심한 듯 보였다. 그날 밤 남자는 쉼터에서 오랜만에 푹 잠들었다. 오랜 시간거리를 떠돌며 얕은 잠에 의지해야 했던 그에게 따뜻한 방과 포근한 이불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도감이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손흥민은 다시 그를 찾았다. 잘 주무셨어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랜만에 제대로 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아요. 그럼 오늘은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남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새로운 도전이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기술을 다시 살려볼 기회를 만들면 어떨까요? 남자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말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목소리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다. 손흥민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가 함께 해보면 되죠. 그날 손흥민과 남자는 지역의 취업 상담 센터를 찾았다. 거기서 남자는 기술 재교육 과정을 소개받았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등록을 결심했다. 그는 여전히 완전히 자신감을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다. 기술 재교육 과정이 시작되었다. 남자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다. 강사들은 그가 과거에 기술을 다뤄본 경험이 있다는 걸 알고 더욱 적극적으로 지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자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를 계속 찾아가 응원했다. 가끔은 점심을 함께 먹으며 그날 배운 것들을 이야기 나누었고 때로는 훈련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를 만나 격려했다. 요즘 배우는 건 어때요? 손흥민이 어느 날 물었다. 남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내가 과연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다가 조용히 덧붙였다. 하지만 이제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거리에서 만났을 때처럼 공허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확실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취업 박람회에 참석했다. 그는 오랜만에 깔끔한 옷을 차려입고 면접을 보았다. 그리고 며칠 후 손흥민에게 찾아와 말했다. 드디어 취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벅찬 감동으로 떨리고 있었다. 손흥민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말했다. 정말 잘하셨어요. 축하합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나누었다. 남자는 이제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처럼 거리에서 잠을 자지 않아도 되었고 더 이상 하루하루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쉼터에서 자신과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말했다. 저도 예전에는 여러분처럼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설 기회가 주어졌고 그 기회를 잡았어요. 그의 말은 듣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한편 손흥민 역시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축구 선수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의 선행은 하나의 작은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불씨가 되었다. 런던의 차가운 거리에서 우연히 시작된 인연이 한 사람의 삶을 바꾸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손흥민은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이제는 돌려줄 때다. 그는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었다.